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인사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인상을 찡그린 친구들이 있네. 왜 이렇게 저를 안 좋아하세요? 좋아할 때까지 들이대 봐야지 뭐. 어떡해. 여러분,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보통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을 보면 하기도 전에 겁먹어서 이제 안 하거나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안 하게 된대요.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 나이키의 그 Just Do It 있잖아요. 그 말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선 시도해보면 돼요. 시도해보면 나랑 안 맞을지, 재미없는지, 근데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저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 즐겁게 시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날린 없지만 또 혼자 외로이 외쳐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습 잘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언제 한번 쫓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쫓아갑니다. 택배 배달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택배 왔습니다. 해가지고 문 열어주면, 야, 너 복습 안 하냐? 이렇게 조심하세요. 언젠가 갑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우리 세도 정치,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종교와 사상에 의지하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폭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는 걸 배웠는데요. 조선 후기에. 세조 정치는 그 몇몇 가문이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던 정치 형태를 말하고 60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 안동 김씨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세금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 극심했다 였고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종교와 사상에 의지했는데, 앞으로 선생님 얼굴이 박보검처럼 될 것이야, 이렇게 하는 예언사상, 정감록이나 미륵신앙이 대표적이었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는 제사를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이 있어서 큰 박해를 받았죠. 그 박해 이름이 신유 박해였고요. 그 다음에 최재우가 만들었던 거 뭐였죠? 뭐라고? 남학? 서학? 죄송합니다. 이상한 개그에서. 동학이죠, 동학. 동학 역시 유교, 불교, 도교에 합쳐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인내천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죠. 인내천이 뭐야? 인간은 하늘, 너도 하늘, 나도 하늘, 쟤도 하늘, 얘도 하늘, 뭐 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평등 사상 때문에 왕과 귀족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최재우가 처형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굉장히 확장됐다. 마지막, 농민들 폭발합니다. 폭발해. 두 개의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가 있는데,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삼정의 문란과 수탈도 있었지만 평안도민을 지속적으로 차별해왔던 게 큰 문제가 됐었죠. 크게 봤을 때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농민운동이나 농민의식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임술 농민봉기는 진주였죠. 진주 농민봉기를 기점으로 그 해에 일어난 수많은 봉기들을 합쳐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삼정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삼정을 고쳐주기 위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줄게.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런 농민 봉기를 이끄는 사람들은 보통 몰락 양반입니다. 잘 나가는 양반은 이런 거에 가담할 필요가 없죠. 내가 잘 나가는데 왜?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마치 오늘 배울 것처럼 새로운 그렇게 순수한 표정으로 여러분 듣고 있죠. 조심하세요. 오늘부터는 세계사를 배울 건데요. 벌써 한숨 쉬는 친구들 있죠. 세계사가 여러분 되게 어렵고 뭔가 생소하지만 안 그래요. 잘 들어보면 한국사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줄거리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나오는 분야가 약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그냥 좀 해보고 걱정해. 왜 이렇게 벌써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중국사를 배울 건데 저를 꽉 붙잡고 우리 짜장면 하나 시키면서 같이 먹으면서 시작합니다. 갑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1은 뭐냐면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시기, 춘추 전국시대와 그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령, 제자백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춘추 전국시대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자백가들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학습 목표 2는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에 대해 배울 겁니다. 우리 역사는 잘 몰라도 진시황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지? 그것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요. 빨리 따라오세요. 저 먼저 뛰어갑니다. 학습 목표 1, 춘추 전국시대와 제자백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춘추 전국시대라는 걸 배우기 전에 주나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주나라 전혀 모르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배우면 되니까.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 중국은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 중국도 크잖아요. 그래서 지방까지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피죠, 피면 뭐야? 그쵸? 가족이죠. 이런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방의 땅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로 통치를 하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후라고 합니다. 제후. 그리고 이렇게 영토를 띄워줘서
통치하는 제도를 봉건제라고 해요. 봉건제. 그래서 왕권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제후와의 관계가 좋을 때 이 봉건제는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내용이 시작인데요. 이 주나라가 그 말 타고 다니는 애들 있죠. 뜨그닥 이 유목민의 공격을 받게 돼요. 이 주나라가 주왕실이. 그래서 주왕실이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집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던 제후들 있잖아요. 제후들 소문 나겠죠? 야, 왕 후드러 맞았대. 힘 약해졌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제후들이 사실 왕 아래에 있었지만 나도 이 지역에 사실 왕이나 다름이 없는데 쟤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야, 쟤 바보 됐대잖아. 우리가 각자 나라를 세우는 게 어떨까? 이래서 각자 지방에서 독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는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요. 춘추시대에는 그래도 이 주왕실 있잖아요. 아까 힘이 약해진 애들. 걔네를 그래도 우리가 모시던 사람들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되 제후들이 독립을 해서 이제 5개의 강한 국가들이 있던 시기를 말하고요. 전국시대는 야, 언제적 주왕실이냐. 주왕실을 무시해요. 철저히 무시하고요. 강한 나라 7개, 큰 제후국 7개가 주변국을 통합하면서 있던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신문기사 같은 데 보면 여러 개로 쪼개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고 춘추 전국시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죠. 뭐 여러분들은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학교에 짱이 없다. 여러 명이 지금 짱이 되려고 싸우고 있다. 어허, 춘추 전국시대의 형세와 비슷하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친구들이 쟤 뭐야 이상해 이렇게 되겠죠.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여러 개로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해요. 나라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옆에 나라를 이겨서 지금 중국을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또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나라를 이겨야 되니까. 다시 정치적으로는 혼란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발전이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철기인데요. 철기. 철을 대표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소도 쓰고 철기를 쓰다 보니까 어때요? 먹을 게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성장하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철기를 또 무기로 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옆에 철기를 아직 안 쓰던 나라를 철기로 때렸더니 다 죽어. 전투력도 올라가고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토도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철기의 보급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는 되게 큰 발전을 이루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맞아요.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통일. 근데 통일을 하려면 그냥 강력한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되냐? 네,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죠.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우리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힘이 센 권력자 옆에는 늘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같이 머리 좋은 애들. 그래서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짜장면과 짬뽕이 둘 다 먹고 싶다면 짬짜면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하는 그런 똑똑한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백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병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학파는 크게 3가지로 유가, 도가, 법가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부국강병을 추구하겠죠. 부국강병이 뭐냐? 부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부자, 국가를 부자로, 강병은 뭐예요? 병사를 강하게, 이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유가인데요. 이 유가의 주요 사상가로는 공자와 맹자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들은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 어질게 행동하고 예를 지키면 사람들이 다 예를 지키면 혼란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유가니까 유교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도가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도가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노자와 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인위적인 행동을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자연에 맞게,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라. 이 도가는 도교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법가인데요. 법가에는 유명한 사람이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법을 만들고 법을 엄격하게 지키게 하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면서 혼란스러운 게 사라질걸?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이외에 묵가와 병가가 있는데요. 묵가를 주장한 사람은 이제 묵자. 배고팠나 봐요. 그죠? 묵자는 이제 차별 없는 사랑. 그다음 병가는 손자.
손자? 제 손자? 죄송합니다. 손자는 전쟁의 방법 이런 걸 제시했는데 무가와 병가는 참고로 봐주고요. 유가, 도가, 법가를 알면 돼요. 유가는 도덕정치, 공자와 맹자, 도가는 자연대로, 노자와 장자, 법가는 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키자, 한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쓰레기 가지고 좀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해랑.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쓰레기 가지고 애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바닥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럼 육아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시키지 않고 내가 먼저 줍습니다. 계속 주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도 저 사람 너무 착하다, 나도 주워야지, 이런 식으로 도덕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쓰레기가 다 없어지겠죠? 예를 들면 학교에 쓰레기가 있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줍는 거예요. 어때요?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같이 해야죠.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육아고요. 도가는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쓰레기 그냥 둡니다. 이 쓰레기네 이러면서 그냥 두는 거고요. 법가는 어떻게 하겠어? 법가, 쓰레기 버린 사람 잡아서 손 자릅니다. 손 잘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와, 무섭다. 쓰레기 버린 사람 손 자른데 다시는 안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무섭게 하는 게 법가입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쉽죠? 여러분들은 도가 아니에요, 도가? 인위적인 행동을 안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졸리면 자연스럽게 잠들고,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켜고, 학원에 가기 싫으면 자연스럽게 아픈 척 연기를 하는 당신들은 진정한 도가주의자. 네, 학습 목표 1이 끝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봐요. 세계사 별로 안 어렵다니까요. 괜히 쫄지 마세요. 옆에 친구들 괜히 겁주지 마세요. 겁준 사람 너 나와. 너. 아니라고?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하면 됩니다. 빠르게 보면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는 땅을 이렇게 띄워줬어요, 제후들한테. 근데 그 주나라가 유목민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제후들 관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후들이 각각의 나라를 세우면서 분열됐던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춘추시대에는 그래도 얘가 옛날에 모시던 사람들이니까 주왕실을 인정하던 시대고, 전국시대는 주왕실을 완전히 무시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엄청 혼란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철기 같은 걸 쓰면서 발전했다. 근데 힘만 있다고 통일하는 게 아니야. 누가 있어야 돼? 똑똑한 애들. 누구야? 제자백가. 그래서 유가, 도가, 법가가 있는데, 유가는 공자맹자,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도가는 노자장자.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 법가, 한비자. 잘못한 사람 죽여버려. 무섭게 잘라버려. 이렇게 하는 거 법가였죠. 이렇게 제자백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통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이제 진나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진시황 들어봤던 거. 진나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국가가 바로 진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진이라는 나라는 무슨 말이야? 진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진나라는 아까 전에 말했던 제자백가 중에 법가를 선택했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엄청 무서워요. 안 지키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이 진나라로 이제 중국을 통일했던 그 사람이 바로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사람들이 이 진시황제가 이름인 줄 알더라고요. 성이 진이고 이름이 시황이고.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이름이 성이 광이고 이름 개토입니까? 그럼 세종대왕은 이세종이에요? 아니죠. 진시황제는 무슨 뜻이냐면, 진나라의 시작할 때 시, 첫 번째 황제다, 이런 뜻이에요. 진시황제. 어디 가서 또 진시황, 시황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또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이제 진시황제가 무슨 정책을 했나 알아볼까요? 우선 이제 진시황은요, 우선 시황제라고 자기를 황제 칭호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봉건제 배웠잖아요. 봉건제. 땅을 띄워주고 제후들한테 맡기는 거. 근데 그랬더니 걔네가 각자 자기네 나라 만들어가지고 지금 춘추전국 시대 되고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은 봉건제를 안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라를 군과 현으로 나눈 다음에 자기가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내가 직접 통치해야겠다,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군현제라고 하고요. 만약에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내 명령을 말하고 싶을 때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망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나라였던 나라를 지금 하나로 합쳐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고 있던 화폐, 돈이죠, 돈, 문자, 그 다음에 도량형, 이런 것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도량형은 뭐냐면 길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를 말하는데, 이게 다 달랐던 거죠. 화폐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도량형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로 어떻게 했겠어요? 통일했겠죠. 그래서 화폐, 문자,
도량형을 통일했다. 도량형을 추가 설명하면 도량형이 아까 길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 나라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1m를 50cm라고 생각하고 어떤 나라는 1m를 100cm라고 생각하고 어떤 나라는 1m를 10cm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를 재는 단위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야, 나 키가 5m야. 그러면 저 나라에서는 50cm인데 여기서는 500cm고. 이상하겠죠? 아니, 키가 5m라고? 이렇게. 이래서 이거를 다 통일했다 이겁니다.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했고요. 아까 이 진시황은요, 법가를 선택했다고 해서 법가. 엄청나게 무섭게 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은 호되게 혼내는 이 법가를 선택했는데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두렵다 보니까 약간 유가나 도가에도 약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가만히 볼 진시황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법가 이외의 책은 다 어떻게 할게요? 태우고요. 심지어 유가 학자들 있죠. 유가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산채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서, 책을 태우고 갱유, 유학자들을 묻었다. 그래서 분서, 갱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제가 조심하세요. 뒷산으로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요. 영토를 계속 넓히다가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인 말 타고 다니는 흉노족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 흉노족이 맨날 진나라에 와서 약탈을 하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또 말 타고 다니는 거야.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 쳐들어오게 아주 그 유명한 뭐예요? 네, 만리장성을 설치한 거죠. 이 진시황은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요. 사람이 또 이제 권력을 잡잖아요. 그럼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권력을 잡고 좀 돈이 많잖아요. 그럼 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무리하게 공사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만리장성, 그 다음에 자기의 궁궐인 아방궁,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들겠어요? 아니죠. 백성들을 데려다가 동원하고, 게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통치하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죽이거나 아주 심한 형벌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황제가 너무 강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하나가 터집니다. 이 시황제가 황제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농민들 수백 명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라라고 시켰는데 길을 가다가 꼭 이 역사책에 보면 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를 시간 내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법을 생각해봤더니 시간 내에 못 가면 사형이에요. 어차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가봤자 시간 내에 못 가. 어차피 죽어. 그래. 이럴 바에 차라리 한번 덤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그 같이 있던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게 바로 진승과 오광의 난입니다. 진승, 오광의 난. 그래서 얘는 뭐 쇼를 해요. 뭐 자기가 뭐 왕이 될 거라고 막 그 물고기에다가 뭐 글씨 써놓고 뭐 했더니 옆에 농민들은 또 그거 보고서 우와, 저 사람 왕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잘 속아 넘어가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곳곳에 다른 곳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진시황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결국 이 진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친구 괴롭히지 마세요. 좀 잘해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괴롭히지 말고요. 진시황제처럼 돼요. 네, 여러분 학습 목표 2까지 끝났는데 너무 재밌었죠? 나만 재밌다고? 아이, 한 재밌다고 한번 해줘요. 에이, 왜 그래. 그러면 빨리 한번 복습 해볼게요. 주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제후들이 독립을 하면서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던 그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한다. 춘추시대는 주왕실을 인정할 때고 전국시대는 무시할 때고, 그 다음에 춘전국시대는 정치적으로는 혼란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여러 나라를, 옆에 나라를 이겨야 되니까 발전했어요. 대표적인 게 철기의 발달이고요. 그 다음에 힘만 있다고 통일하는 건 아니야. 누가 있어야 돼? 제자, 백가, 유가, 도가, 법가인데, 유가는 도덕정치, 도가는 자연스럽게, 법가는 엄격한 법의 제정과 그거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하는 건데, 결국 이 나라를 통일할 때, 춘추전국을 통일할 때 진나라가 선택한 것은 바로 법가였던 거죠. 이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는데 그때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 진시황제다. 진시황제는 황제 칭호를 썼다. 그 다음에 나는 봉건제 못 믿겠어. 제후들 못 믿어. 나라를 군현으로 나누고 관리를 보내겠어. 군현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자기 명령이 전달해질 수 있게, 발음이 왜 이래요? 전달해질 수 있게
도로망을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와 도량형 문자를 통일했어요. 왜냐면 여러 나라였던 것을 지금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다 쓰던 것이 어때요? 달랐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통일했고요. 자꾸만 쳐들어오는 흉노를 막기 위해 만리 장성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법과 이외에 너네 공부도 하지 말고 유학자들 너네 자꾸 거기서 공부할 거야? 이래가지고 책을 태우고 그 사람들을 묻어버리는 분서갱유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 진시황은 너무 가혹하게 통치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농민의 반란인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났고요. 때마침 다른 불만 세력의 반발까지 더해져서 진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이 진시황제는 행차할 때도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여러 개 끌고 다녔대요. 암살당할까봐. 저도 약간 너무 지금 요즘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암살당할 것 같아서 지금 자동차를 여러 대 끌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자동차가 여러 대가 없네요. 슬프네요. 협조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세계사 공부 처음 해봤는데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마 열심히 한다면 오히려 한국사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왜냐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어가 생소한 거야, 이거는. 우리 자기 주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갱유를 단행하겠어요. 갱, 무다, 유, 너를 오바고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났을지, 뭐 초한지 같은 거 이런 역사책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네, 다 모르죠.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지내면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있으세요. 안녕.